계획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탈출표. 충남 서천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다 생물의 슬픈 죽음, 그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금주의 뉴스에서 공개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아니 은혜 갚은 거북이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어느 날 그물에 걸린 거북이를 바다로 돌려보낸 착한 선장. 그 후 입이 떡 부러지는 초대박 행운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거북이가 보내준 선물일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대낮도로 한복판에서 포착된 두 남녀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남자. 아슬아슬한 세 남녀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지 사건 수첩에서 밝혀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거북이 기자가 취재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북이가 나오나 봅니다. 네네. 우리 거북이 기자들 말이야 다들 긴장하셔야 되겠는데요. 금주의 뉴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해양생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전시,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해양생물의 보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인데요. 최근 이곳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바다 거북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 전문 기자인 제가 직접 들어가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제가 생태 쪽 취재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요. 최근 바다거북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이 뉴스 하면 그 대전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번에 숟가락 한번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요. 아유, 다르네. 네. 아이고. 야, 부검을 하는구나. 아니 모형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북이. 어머. 아이고. 왜 죽었는지 사인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안에 쓰레기가 적은 장면으로 튀어나온 쓰레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이야. 종류로 바로 보이고 오. 아우, 웬일이야. 위쪽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떠다니는 해초인 줄 알고 먹었나 보다. 아, 그러게요. 해조류 같이 보일 수 그렇죠. 어떡해. 많이 더 먹었다. 해외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저런 행사지. 주로 어때요?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요? 거북이 몸에서 나온 거 치고? 네, 많은 편이죠. 뭐 주로 어떤 게 좀 나왔나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주로 녹근 타입이나 이제 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는 이런 테이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쓰레기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 저런 게 왜 바다에 왜 있냐. 아이고. 오, 장하네. 계속 나와. 지금
분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부검은 30마리를 했지만 지금 분석은 이제 20마리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20마리에서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양이 아주 많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조그만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면 해양 생물들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쓰레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어머. 아니 저런 게 왜 바닷속에 있냐고요. 아이고. 5월. 자, 박사님, 요새 우리나라 이제 해안에서도 이런 죽은 거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던데 그 뭐 그런 사인 같은 거는 좀 밝혀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바다거북은 선박위에서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그물에 걸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대부분 이제 알려졌었던 이유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해양 쓰레기도 바다거북이 이제 그 사인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해. 눈물 나서 그래. 자, 부검 현장 많이 보시고 또 쓰레기 나오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저도 그 자리에 뭐 같이 있었는데 직접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때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사탕 봉지나 비닐이나 이제 노끈 조각들이 이런 이제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안 놀랄 수가 없는데요. 실제 바다거북은 이제 100년 이상 사는 장수동물인데 어촌계에서는 아직도 용왕의 자식이라고 여겨지는 귀한 영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런 이제 생활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이런 이제 장수동물인 바다거북이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바다거북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결국 우리 잘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함부로 버린다든지 뭐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렇게 다녔을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주진 기자는 보시면서 눈물을 좀 흘리셨나 봐요. 아유, 그러니까 거북이 뱃속에서 비닐이며 뭐 녹은 플라스틱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이걸 삼켰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이 버린 거지. 들고요. 그나저나 새로운 또 이 거북이가 진짜 기자였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약간 푼숙기가 있지. 진짜 기자면 뉴스에 나와서 황정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우리 거북이들이 잘 알아서 이제 호흡 착착 맞아요. 근데 여기 평상까지 어떻게 제가 이제 뉴스 말고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거북이 뉴스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뉴스라서. 호시탐탐, 그렇죠. 어떻게 한번 출연할까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거북이 뉴스에서 거북이 관련한 그 뉴스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래 거북이 뉴스 취재했겠다 해서 훅 끼어든 거죠, 뭐 이번에. 황 기자님. 아니, 황 후배님이죠, 황 후배님. 그렇죠. 아, 이 자리에서만큼 황 뉴스에서는 이 제가 자리에서만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네. 또 너무 쉽게 인정하니까 또 재미가 없네요. 네. 어떻든 그 기자님들도 보면 각 그 취재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수사 담당을 하고 있고 영어가 좀 돼요. 그다음에 해외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 생태 쪽 그 담당하시나요 주로요? 그렇죠. 저도 원래 주 전공은 사건이고요. 사건 기자만 10년 넘게 했습니다. 사회부죠. 사회부 기자. 그렇죠. 사회부 기자 하면서 부전공으로 이제 생태 쪽을 했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충북 옥천이 고향인데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뭐 많이 알다 보니까 뭐 이런 거북이 또 뭐 멧돼지 뭐 바지락, 굴, 뭐 고니, 수리봉 이런 생태 쪽을 많이 취재했었죠. 완전
진짜 베테랑 기자시네요. 육해공 뭐 다 넘나들면서 그보다는 저 이집트나 저 미국적인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아니 오마 샤리프 생각이 옥천이시구나. 저희도 나름대로 거북이 기자로서 저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하고 다니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베테랑 기자가 보시기로 저희 프로가 어땠는지 한번. 좋더라고요. 저 아주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는 거는 좀 딱딱하고 왠지 좀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북이 기자님들 보면 아주 그 자유롭게 좀 얘기하시고 또 박성수 기자님 선배님이시죠. 깍듯하시다. 그냥 일단 그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본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그냥 막 그렇죠. 자충우도 그냥 막 하거든요. 이거 기자 정신에 어떻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기자 정신은 맞는데 일을 기자 일을 잘 하실지는 실제 뉴스를 잘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다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보도국의 황정원 기자를 만나시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선 저희가 본론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거북이 부검 현장에 이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뱃속에서 쓰레기들이 잔뜩 나왔는데 와, 그 보고도 진짜 이게 진짜 실화인가? 영상에서 보셨던 그 쓰레기 많이 나온 거북이 있잖아요. 네. 8kg짜리 아주 작은 거북이에요. 바다 거북이로서는 적은 거다. 그렇죠. 되게 작은 건데 저희가 봤을 때도 설마 이 작은 거에서 쓰레기가 좀 나올까 해서 이제 부검을 일단 시작했는데 처음에 위장부터 시작해서 쓰레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 대장까지 거쳐서 가는데 끝도 없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나온 게 저 작은 거북이에서 40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으로 보면 어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어린 바다 거북 속에서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충격이었었죠. 바다 쓰레기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뉴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례도 뉴스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상에서 유명했던 건데 2015년에 코스타리카 앞바다에서 그렇죠. 거북이 코에 빨대가 길게 박혀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팬티로 꺼내주는데 피도 막 나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렇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태국 거기서는 이제 고래 뱃속에서 100개가 넘는 플라스틱 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만 들으시면 아주 먼 나라 얘기겠잖아요. 작년 12월에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도 우리나라 아귀 뱃속에 500ml 그 페트병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기지만 그렇죠. 아기 큰 아기. 와.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는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간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면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바다에 그렇죠. 속상하긴 참 많이 속상하네요. 근데 황 기자님, 근데 설마 저거 가지고 취재 끝난 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혈액이 조금 약해요. 아니면 잘하는데 지금 그냥 대면 취재만 하지 현장에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아니 이거 텃세 부리신다니까. 이거는 네, 신경전. 기자들은 원래 중요한 건 뒤에 내보내거든요. 아, 그래요? 저 이제 서천만 다녀온 게 아니고 이제 태안도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태안의 드르니 항입니다. 지난해 6월 이곳에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마침 저기 배 한 척 들어오네요. 때마침 들어온 거 맞죠? 그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와, 1년이 지난 지금. 아, 그죠. 조금인 천이죠. 이야, 먹음직한데? 에이, 좋다, 좋아. 어머님, 저 쭈꾸미 잡고 오신 거예요, 제가? 네. 좀 어때요?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못 잡았어요. 왜요? 쭈꾸미가 없어요 올해. 보통은 지금 이맘때 100여 킬로 넘게 잡아야 돼요. 한 120, 30킬로? 150킬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지금 많이 잡아야 한 4, 50킬로? 저희 사실 쓰레기 때문에 취재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뭐 조업하다 보면 네. 쓰레기 같은 거 많이 좀 떠다녀요. 어때요? 이 속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거 저렇게 올라오면 갖고 와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올라와요. 이것도 다 쓰레기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다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이게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다? 네, 그렇죠. 고동풀 그 줄에 얼려서 다 거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비닐 같은 거, 끈 같은 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한 번에? 이건 안 올라온 거예요. 올라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진짜 들지도 못할 정도로. 줄 같은 거, 그물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도 많네. 야, 이 거북이 부검할 때 나왔던 쓰레기들 다 여기 모여 있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이 바닷속은 뭐 모른다고 해도 이런 쓰레기 투성일 거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네요, 진짜. 전 일부겠지. 바닷속 들어가면 더 하겠지. 근데 좀 하시는 것 같네. 현장도 나가고 보니까. 그래서. 전 지금 충남 태안의 달산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민 수십 명이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안개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네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심각해요, 쓰레기? 아유, 먼 데서 차 와요, 그럼. 먼 데서 와. 우리들이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청소 안 넣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버리고 먹고 버리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산에 보면 많이 버려요. 나쁜 사람들.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아우,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러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어구들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유실돼서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왔으니까요. 직접 한번 쓰레기 수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감독님 좀 들어주세요. 자, 행동하는 기자입니다. 역시. 기자가 나와서 그거 처음 보네요. 잘하죠 생각보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자, 이동해라. 자, 이동. 잠깐만요, 아버님. 이거 냉장고 아니에요? 이야, 이 사람들 무슨 냉장고까지 여기 갖다 버렸어요? 아니,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네. 배에다 싣고 나가서 이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밀려오는 거지. 누가 일부러 여기 와서 여기다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별 쓰레기가 다 있네요, 근데 이런 거. 냉장고, TV, 소파, 뭐 생긴 거는 뭐 다 갖다 버려요. 이게 저거를 딱지를 붙여서 이게 돈을 줘서 수거를 해가끔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않고서 그냥 그거 아끼느라고 그냥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귀찮으니까 바다에 그냥 집어 던진 거네요. 그러지. 아이고. 이장님, 저희 쓰레기 수거 시작한 지 지금 30분도 안 됐잖아요. 예. 쓰레기 엄청 많이 모인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 비하면 50%도 안 돼요. 홍수가 나고 그러면은 중국 쓰레기도 있고 국내 쓰레기 모여서 이제 그 바다에 이제 이게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풍 구름이 이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보면 이런 어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쓰레기 중에서 상당량 차지한다던데 왜 이렇게 어구들이 많은 거예요? 바다에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파도가 심하면은 잘리고 뭐 본인들이 자르는 건 아니고 막 떠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구들과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보기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 이제 생활에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이 있다 보니까 조개가 없어요. 딴 데로 이동을 하고 죽고 폐사하고 그래가지고 어민들한테도 소득원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트럭은 없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 차량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화물차인가. 쓰레기 진짜 엄청 많은데요. 이런 어구들이 많은데 이런 거 특히 좀 단단하게 묶으셔갖고 좀 유실 안 되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런 냉장고 이거 재활용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좀 버려주세요. 충남의 바다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아이고. 아직 안 끝났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바다를 보면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한데요. 이 물속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을까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1년 전에 죽은 채 발견된 거북이는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위기다, 이런 말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에서 KBS 지금까지 충남 태안에서 거북이 뉴스 황정환입니다. 괜찮으셨어요? 괜찮죠? 저희가 뉴스 화면에서만 보던 황정화 기자의 모습이 아니라서 전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하늘 다 풀고 원래 이렇게 재밌는 분이셨어요? 아이고, 그렇죠. 어떻게 한번 여기 좀 계속 눌러앉아 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와, 이분은 기자인가 개그맨인가? 지금까지 이런 기자는 없었다. 이런 기자는 없었다, 저거. 자, 그리고 또 취재만 한 게 아니라 바다에 도움이 되는 일도 같이 또 그렇죠. 그 마을 주민이 칭찬하잖아요. 이런 기자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요. 뭐 쓰레기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주민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언제 거북이 뉴스팀 같이 가서 한번 주무시죠? 참 좋은 생각이에요. 아예 여름 휴가를 그리러 가는 거야, 다 같이. 좋죠. 바다 구경도 하고 회도 먹고 다 같이 쓰레기도 줍고 휴가 문화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뭐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움직임이 사실 해외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로깅이라는 그 운동법이 있는데요. 조깅을 할 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아예 쓰레기를 이제 줍는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플로깅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걸 SNS 통해서 공유도 하고요. 또 그런 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행사를 만들어서 같이 하기도 하고. 플로깅? 플로깅 이름이 좀 어려워요. 플로깅? 좀 어렵죠. 그 이삭을 줍는다. 그 스웨덴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뭐 플로카 우비라고. 그래서 영어 단어 이제 조깅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플로깅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주우면서 조깅한다. 그래요. 줍깅? 뭐그 정도? 줍깅이 좋네. 그게 좋네. 그 정도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집중하러 가시나요? 줍깅하자. 쓰레기도 좋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 그렇죠. 좋네.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이제 스쿼트하고 비슷하대요. 그래갖고 이제 쓰레기를 주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운동량도 훨씬 많고 칼로리 소모도 훨씬 많다고. 요런 건 정말 유행처럼 막 번져나가도 이런 건 좋겠어요. 빨리 돼. 그렇죠. 우리 저 황계자가 왔으니까 내가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 그 뭐야 그 저 이게 얼음 바가지 뒤집어서 그 이렇게 하는 거 뭐 릴레이 하는 거 딱 릴레이 지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대청호에서 쓰레기 딱 그 줍트래킹 줍깅 하는 거 내가 해가지고 사진 딱 올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 박성수 기자님이 딱 지적해가지고 이어서 그거 한번 해보자고 어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아니 저 지명되면 저 회사 옆에 바로 갑천부터 저 시작하죠. 합천? 그럼 뭐 그때 최현수 하나하고도 같이 가실래? 아니, 근데 일단 저는 같이 해주시면 좋죠, 저. 제 방부터 저희 집이 제일 그 황정환 기자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거북이 이야기도 듣고 네. 유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납득을 하실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서천하고 태안 다녀왔잖아요. 좀 더 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척에 나타난 거북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척은 강원도 아니야? 저희 저희 고향이 옆인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출발! 우리가 보통 배를 출항을 한 4시쯤에 하니까 약간 아침 6시 정도? 그러니까 그물에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그물을 계속 당겨서 이래 끝에까지 이래 가다 보면 마지막 가서 이제 우리가 고기를 다 퍼올리면 쪽대를 퍼올려야 되거든요. 그다음 그물을 당겨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쪽대 올리니까 그게 거북이가 밑에서 올라온 거지. 뒤쪽 저기에 저 거물이 있는 저 노란 저 부위 있는데 저기 정치망 어장이에요. 저기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가 그 8월경 같았는데 8월 지나고 9월 초가 되니까 이제 고등어든 오징어든 우리가 만선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다 거북이에 그걸로 그러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 깊이. 안 좋죠. 당연히 뭐 그가 관계 없어도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런 오물이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바다의 어업인들은 다 안 좋죠. 그 거북이가 어디로 잘 가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으련만은 바다가 워낙 지금 이게 환경이 오염이 돼 있어서 마음 아프기 그지 없어요. 푸른등 거북이가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왔는지 또 그 친구가 왔다 가면 또 우리 고기도 많이 잡힐는지도 모르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보죠. 뭐 들어올 때까지. 들어올 거예요. 돌아라 거북아. 사실 그 어민들 바닷가 사람들한테는 거북이는 영물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삼척 거북이 잘 살고 있니?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는죠. 거북아 왜 갑자기 영상 황정환 기자 뭐 이렇게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원조 거북이 기자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 황정환 기자 취재. 뭐 계속 하시더라도 사건 수첩은 이렇게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내 영역. 저는 참 다행인 게 아주 발음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다 훌륭하셔가지고 좋은데 제 전문인 이 미모 먹방은 안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고 싶네요. 어떻게 꽁꽁 묶을까요? 올 때는 손을 좀 묶을까요? 후속 취재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일단 제가 사건 수첩 코너는 안 건들겠습니다. 휴 다행이다. 근데 이주진 기자님, 우리 선배님하고 어째 좀 겹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맨날 내가 이쪽에 혼자 앉아가지고 쓸쓸했거든요. 황 기자가 오면은 같이 이렇게 내가 좀 배워가면서 나도 한 80까지는 아직 10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배워가지고. 같이 취재 한번 해보시죠. 아, 그거 좋죠. 같이 취재해서 뉴스도 약속해요, 틀고 그러면. 거북이 뉴스도 틀고. 그래요. 우리 황정환 기자 뭐 저희 KBS 보도국의 또 보물 같은 기자입니다. 글쎄, 그렇다면서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꼭 기억해야 할 우리 지역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의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빵야. 우체국가 피네요. 두 분을 보는 거예요? 저거는 연출이요, 뭐요? 연출 아니 날 것 그대로 그랬잖아요. 뭐야? 어머. 목을 조르고 뒤에서? 왜 그래? 우리 무슨 거북이 일이죠? 뉴스 스타일은 아닌데 그 그러니까요. 이런 거? 삼각관계 때문에 결국은 시정 이런 건가요? 오, 맞아? 오, 답. 오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그런 잘못된 관계가 아니고요. 과연 그 세 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분 경찰이셨구나. 경찰이셨어. 죄송합니다. 오해했네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에요. 오, 직접 대범하게 이렇게 만나요? 또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야. 대포 통장을 제공했구만. 범행 현장이 와, 통쾌하다고. 어이구야. 와, 이거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네. 여기가 어디라고
다행히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 피해자가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아무래도 수상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잘하셨네. 되고 보이스피싱 방법, 수법 중에서 흔하게 이용되는 거라서 경찰이 신고를 딱 듣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이제 검거를 딱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수법이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알아야 우리가 안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을 받기엔 거래 내역이 좀 부족하다. 네, 그렇게 속이고 우리가 돈을 입금해서 이제 거래 내역을 남기고 입금한 돈은 다시 찾아서 우리한테 이제 돌려주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업체라고 속이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너무하네. 진짜. 지난해 그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그 발생 건수가 이제 1,300여 건으로 대전에서? 네, 그 피해액이 한 150억 원 가량이 돼요. 그 2017년 대비해서 33% 정도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늘었어.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수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자들의 정보를 모른 채로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전화를 걸어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금융 관련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해자가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OTP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 있던 예금들을 범인들이 다른 계좌로 다 이체해 가서 편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전화, 내가 받은 문자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인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평상시에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절대 속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황 기자는 그런 거 당할 일 없어요? 아니, 저야 뭐 당할 일이 없어요. 기자인데. 에이, 이러다가 당해. 기자가 아니라 경찰도 당하고. 그래 맞아. 정신을 차린다고 이게 꼭 안 당할이라는 맞아.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보이스피싱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 당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133이라든가 경찰청 112에 133이. 그 대표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수첩으로 현장 출동. 식당? 땅. 저 또는 거 좀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아이고 박성수 기자인데. 식사하러 가셨네. 본인 밥 먹는 걸 왜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 아 요즘 박성수 기자가 사건 수첩에서 너무 불량 욕심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찍으러 화면은 계속 나와요. 황정원 기자 왔다고 지금 또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2019년 3월 28일에 발생했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과연 무슨 사건으로 현장으로 출동했는지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근데 일반 손님? 손님 두 분 오셨네. 건설업체 경리부장. 아, 사기꾼이었어요. 잘생겼는데. 인부 35명 식사 할 거다. 그러니까 식당 예약을 하고 돈을 꾸는 거죠. 그러네요. 마치 이제 단체로 식사할 것처럼 하면서 그쵸, 그쵸. 돈을 미리 필요하니까 달라. 9만 원을. 이제 예약 확인 다시 한번 하시는 거지. 아이고, 저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저 푼돈이잖아, 그만. 그래서 앉아- 박성수가 저기 갔구나. 앉았다가 간 자리 네. 고기를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단체 예약 뭐 35명 온다고 그러니까 그쵸. 얼마나 그거 반가워요. 그 밥값도 안 냈을 거 아니야. 안 됐죠.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저 마주보고 있는 한 명이 아니고 둘이던데. 말이야. 경찰관 하셨으면 수사반장이나 그 과학수사 팀장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구석이 네, 있어요. 눈썰미가 진짜 대단하셔요. 대단하신데 타기범과 함께 들어온 그 사람은 그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 사장이에요. 예관 주인? 네,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숙박업소 사장님을 같이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람잡이로 데려온 공범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고단수의 그 사기 수법이네요. 그 사람을 방문해서 더 믿게 하려고. 사건 당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피해자분께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요새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35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아침 저녁 먹으면은 그게 매상이 꽤 많이 올라가거든요. 돈을 줄까 말까 이러다가 그것도 뭐 자기 안 해주냐는 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뭐 몇 명을 해줬는데 안 해주느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는 없는 번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고 막 뛰어내려가는데 저 밑으로 있더라고요. 아저씨 막 불렀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자니 그 옆에 골목으로 쏙 들어갔더니만 없어졌어.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누구 사람 쉽게 못 믿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 사건 현장에 남겨진 그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했고 그 현재 이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에이 그게 속을 일이야 그러겠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뭔가 홀린 것 같아 순간적으로. 맞아요. 일단 의심보다는 믿게 되잖아요. 단체 35명 온다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예전에 그 하굣길에 차비가 없어서 집에 못 간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거야. 많아. 그거는 근데 얼굴이 너무 다급해 보이니까 저도 얼마 없는 쪽에 탈탈 털어줬는데 며칠 있다 또 만나서 얼굴을 기억 못하고 또 달래. 이란 여적 집에 못 갔니? 아유, 두골 사기라고 두골 사기. 세상에 그런 것도 사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해. 소액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피해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소액 피해. 신고도 또 못 하고. 덥석 믿지 말고 한 번 더 쉬었다가 확인해보는 또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이렇게 경찰이 협업을 해가지고서는 그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패스트푸드에 콜라 한 잔. 이런 평범한 하루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80%가 플라스틱이죠.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자. 이렇게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괜찮아요. 편하자고 개발했는데 모터를 안 쓰고 불편하게 산대요? 괜찮아요. 나 하나 플라스틱 안 쓴다고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대요? 한때 플라스틱은 산업기술이 내려준 축복이었죠. 싸고 가벼우며 온갖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쓰고 버리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을 쓰면서 편리하게 산 결과가 무엇인지, 이대로 우리의 내일이 괜찮을지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거북이의 세상 읽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아니 그런데 초대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긴 했는데 어디서 많이 그런 분 같더라고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눈썰미가 있기는 좀 전에 이제 봤구만. 전에 밖에서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눈물바다 김민석입니다. 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눈물바다. 그러니까 거북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한 남자 대전 환경운동연합에서 15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금강하고 하천을 사랑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강한 남자. 강한 남자.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우리 김민섭 씨 아까 눈물바다 그게 무슨 의미죠?
눈물바다. 예, 지금 바닷속 안타까운 좀 상황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눈물바다라는 그 별명을 지었는데요. 눈물바다. 지금 해양 생물들에게 있어서 지금 바다는 눈물바다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지어보았습니다. 강을 사랑하는 남자, 강한 남자와 예,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예. 근데 두 분이 하는 일이 이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를 연구하려면 이제 바다 속에 이제 가봐야 되고 강을 또 가봐야 되고 그러는 건데 매일같이 나가시나요? 매일같이 나가진 않고요. 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꼭 어떤 뭐 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모니터링을 하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이제 제보라든지 뭐 사건이 들어오면 이제 가서 현장 확인하러 가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 맞게 온도도 재기도 하고요. 족대도 있고요. 족대? 네, 스쿠프 같은 것도 있고. 낚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고기 잡으면 뭐 파는 거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저 한 바가지만 팔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사무실 앞이 바다라 매일 출퇴근하면서 바다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또 제 연구하던 분야가 이제 해양 생물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스킨 스쿠버를 해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활동 이렇게 하시다 보면 별의별 일도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아까 새덕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를 좋아하신다고 했죠. 새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저는 이제 대전에서도 되게 특이한 새들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긴 꼬리 딱새라고. 긴 꼬리 딱새? 꼬리가 한 30cm 되고요. 몸은 한 10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특이한 이야. 새가 식장산. 별꼬리네 진짜. 네, 별꼬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새를 처음 찾아서 둥지를 찾아서 관찰하고 그걸 이제 세상에 알려서 식장산에 이런 특이한 멸종위기종이에요. 멸종위기종 찾아서 난리 났었죠, 그때. 대전에 나타났고. 뭐 전국에 조류 찍는 사진사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 막 못 오게 찾겠네, 막 소문을 다른 골짜기에 있다고 헛소문 내고 그랬죠. 저희가 발표할 때는 그 본래 골짜기를 안 놓고요. 그렇지, 헛소문. 다른 데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식하는 것만 확인하고 위치는 딴 데를 이렇게 보도자를 내더라도 다른 곳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이런 비밀인데 참. 대임인데. 2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한 푸른 바다 거북 한 80여 마리를 제주도 바다에서 돌려보냈던 데가 있어요. 80마리 정도를 해서 가장 기억에 좀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게 남아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바다 거북 사체를 이용한 이제 부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냄새 관련된 안 그래도 사연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냄새 좀 묻어내져가지고 잘 인지를 못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부패가 좀 심해가지고 거북이에 약간 이제 부풀어 있는 거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려고 칼로 딱 절개를 딱 했더니 가스가 안에서 심각한 냄새가 팍 하고 새어나오는 거죠. 그때 마침 이제 그런 부검 영상을 촬영하시는 이제 감독님하고 취재진들이 오셨는데 그런 냄새가 처음이셨나 봐요. 냄새를 맡고 순식간에 그 부검실을 박차고 다 뛰어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까 딱 이렇게 입장하시는데 냄새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손님이라고 했는데 피할 수도 없고. 괜찮아요. 현장에서 보시면은 그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뭐 해양 동물들 심각하게 많이들 보시죠? 사실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 건 거북이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다양한 생물들이 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높은 빈도로 고래라든가 물범 그리고 알바트로스 같은 바다새나 물고기 등의 뱃속에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해양 생물들이 그 쓰레기 때문에 이제 다치거나 이제 죽는 경우를 종종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가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얽히거나 이제 죽은 피해를 받는 생물들이 무려 373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지정한 이제 멸종 위기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청호에도 버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이 강이나 하천에도 이게 쓰레기가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강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가는 거니까 네. 강하고 하천도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그게 흘러서 모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뭐 댐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대청호에 쓰레기 치우는데 수억씩 들어갑니다. 수억 들어가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치우려고 배 띄우고 주민들 모아서 막 다 작업하고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물인데 거기가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가면 부영양화나 그런 것 때문에 먹는 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러다 진짜 더 이상 우리가 못 보는 동식물들도 이거 생겨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 기종이나 이게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 환경, 서식처 파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사실 그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먹이원 이런 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멸종위 기종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쓰레기는 거기에 부과해서 한몫 더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양서류의 41% 그리고 이제 그 파충류의 39% 그리고 포유류나 어류의 23%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런 생물들이 인간이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고 나서 무려 이제 1000배나 가깝게 멸종에 사라지고 있는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 날이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지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그렇죠. 대안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덜 쓰고 덜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 쓰레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편하려고 이제 자꾸 쓰고 버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종이컵 같은 거 물 한 모금 마시고 툭 던져버리고. 그렇죠, 이래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뭐 머그컵이나 본인의 이제 컵을 써가지고 물 마실 때 쓰고 양치할 때 쓰고요. 그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좀 챙기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걸 좀 최소화.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사례들을 좀 듣게 된다면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윤리적 소비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포장이 안 돼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나옵니다. 그런 제품들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기록돼서 새겨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품 자체를 좀 그렇게 사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재활용하시는 것도 또 필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병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게 사실 비록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 문제잖아요. 노플라스틱을 선언한 도시들도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 제품 자체를 안 쓰겠다고 해서 마트 같은 데도 보면 플라스틱 아예 안 쓰는 소분하지 않고 커다란 통에 해놓고 직접 자기들이 용기를 갖고 와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담아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이 진짜 위기다, 위험하다. 실천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마지막으로 두 분이 경각심을 갖게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부정적인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지구 생물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얼마 안 남았다. 한 30년 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예측하시는 분은 2100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 2100년이 되면 지구 생물의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 무섭다. 지금 녹화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15분에서 20분에 한 종씩 멸종한다고 하거든요. 하루면 한 100종 정도 멸종한다고. 그래서 생활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한 소비들을 그리고 불편한 생활들을 좀 감내해 주시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짧게 오늘 많이 나왔던 이제 거북이를 주제로 지금 삼행시를 한번 지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잘 될 것 같아요. 깜짝이야.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부끄러운 우리 행동들 때문에 이런 이제 거북이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일용품을 좀 사용을 좀 줄이고 플라스틱 이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무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그 햇살도 좋고요. 바람도 적당하고 비 오면 또 비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좋고 참 계절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햇살처럼 포근하고 또 바람처럼 시원한 소식 들고 다음 주에도 엉금엉금 찾아오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